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첫 도입부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병원 수어청소년과 박민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부모님들과 여기는 없지만 뭐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제가 사실 뭐 그 어떤 강의를 준비할 때보다도 훨씬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저뿐만이 아니고 뒤에 대기 중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달덩이처럼 퉁퉁 붓고 미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퉁퉁 부은 다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거를 먼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런 페이지를 보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페이지를 보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뭐 처음 진단 받았을 때는 신증후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검색창에 많이 쳐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은 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을 거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진단받은 부모님들은 아마 AI한테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증후군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신증후군은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앞에서 말한 그 검색창에서보다는 조금 더 쉽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AI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이 신은 신장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 몸속의 크기는 어린아이의 주먹보다 약간 작고 콩 모양으로 되고 팥 색깔을 가진 그래서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배설기관을 얘기합니다. 이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피 속에 뭐 대사산물과 전해질 등을 걸러내서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우리 몸속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콩팥은 우리 몸속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일련의 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신증후군 아이들한테는 심한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전신부종, 고지질 혈증 같은 병적 징후에 해당하는 쉽게 얘기해서 증후군은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에서 이러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신증후군이란 콩팥의 병으로 인해서 심한 단백뇨와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전신부종과 고지질 혈증이 나타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신증후군은 1952년도에 처음 보고됐고 한 70년 정도 긴 역사에 걸쳐 현재는 충분히 연구되고 검증된 치료법이 잘 확립되어 있는 저희 같은 소아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잘 아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처럼 신증후군으로 진단된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요? 신증후군은 소아 10만 명당 2명에서 4명 정도가 진단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 큰 초등학교 한 곳 전교생이 요즘에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큰 초등학교를 한 20개 정도 모았을 때 1명 정도의 어린이가 신증후군으로 진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아이가 엄청 드문 병에 걸렸구나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현재 신증후군으로 저희 외래를 방문 중인 어린이가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희귀 질환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2세에서 6세, 유치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이 잘 발병하게 되고 남자아이에서 조금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경과가 어떻게 될까가 또 궁금할 텐데
신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가장 먼저 처방받은 약이 스테로이드이고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신증후군 예후를 가장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먼저 90% 10명 중에 9명의 아이는 이 스테로이드에 치료가 잘 됩니다. 이런 경우를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이라고 하고 대부분 예후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 어린이가 10명이 있을 때 재발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10명 중에 3명은 재발이 전혀 되지 않고 한 번 치료하고 나면 끝인 가장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명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 7명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한 3-4번 재발하고 끝이기는 하지만 한 5명 정도는 1년에 뭐 한 4번 이상 빈번 재발형이라고 해서 자주 재발이 되고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어나가면 재발을 하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를 일정 기간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20% 이상이 추후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증후군에서 단백뇨합 부종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신증후군에서 사용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의학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증후군에서 단백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건강한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래 진료를 볼 때 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멘트가 콩팥은 우리 몸속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콩팥은 이렇게 등 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콩팥 안에는 이 정수기 안에 필터막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가 있고 이러한 실타래처럼 뭉쳐져 있는 이 사구체 안으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이 들어와서 그 혈액이 사구체 필터막에서 걸러져서 우리 몸속에서 필요 없는 찌꺼기들과 물이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게 사구체 단면을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 사구체 안으로 들어오는 혈액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볼 게 물과 알부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 필터막을 통해서 보통은 이렇게 물만 알부민은 혈액 안에 남아 있고 물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신증후군에서 단백뇨가 생기는 이유는 이 사구체 필터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정상 사구체 필터막이고 이 사구체 필터막은 원래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부민은 통과할 수 없고 물만 걸러져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쪽 신증후군 콩팥에서는 이 사구체 필터막이 손상이 되면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혈액 내에 머물러야 되는 알부민, 단백질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백뇨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는 알부민이라고 적어두고 왜 자꾸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알부민이 단백질 중에 한 종류로 혈액 내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고 이게 모양이 변하기 쉽고 전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필터막이 손상되면은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단백질이 바로 이 알부민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콩팥 사구체 필터막을 커피 필터막으로 해서 무식도를 그려봤고 이 건강한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이 통과할 때 이 알부민은 통과할 수 없고 물만 이렇게 잘 걸러지기 때문에 원래는 소변 안에는 단백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 신증후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처럼 신증후군 환자는 촘촘하게 있던 필터막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이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단백질이 필터막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손상된 필터막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증후군 치료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신증후군에서 전신 부종은 왜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종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에 혈액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고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백혈구적 혈구, 혈소판이라는 혈구 성분이 한 반틈 정도 되고 나머지 반틈이 물로 이루어진 혈장입니다. 이 혈장 안에 대부분이 물이고 그 안에 일부 단백질이 있는데 이 혈관 안에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이 혈관 내에 물을 끌어당겨서 머무르게 하는 물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물의 이동이 전신 부종의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증후군에서는 심한 단백뇨가 생기면서 혈액 내에 있어야 되는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알부민이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 같은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서 혈관 바깥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를 과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의학과학 용어로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혈관 안쪽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혈관 안쪽에는 혈액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의식이 없어지는 등 저혈압성 위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혈관 바깥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복수나 전신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신증후군 부종의 특징은 이렇게 눈두덩이가 아침에 붓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저녁쯤에는 이렇게 다리나 발목이 퉁퉁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안에 물이 차서 이렇게 물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보통 신증후군으로 병원에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이 바지를 걸어서 이렇게 다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는 신체 진찰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하지 부종이 있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리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폭 들어간 자리가 수초 동안 안 돌아오고 폭 들어가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들이 뱃속에 복강 내에 물이 차게 되면 복수가 생겨서 배가 볼록해지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가슴 공간에 물이 차면 흉수가 생겨서 숨쉬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전신의 부종이 전신 부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서 본 증상들 말고 신증후군에서는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 4가지가 신증후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입니다.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성 저혈량성 쇼크라는 거는 혈관 안에 혈관 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혈액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 안에 물이 부족해지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발이 차고 창백해집니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이가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 아니면 많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유 없이 자꾸 보채다가 이게 시간이 더 지체하게 되면은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응급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병원으로 지체 없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증후군에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아이가 배출하는 단백뇨 안에는 알부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세균을 지키는 이런 보채개라든지 세포 면역, 항체 면역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냥 쉽게 이 면역을 담당하는 인자들도 그 단백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복수가 차거나 하면 그쪽으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복막염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치료를 위해서 먹는 스테로이드제나 2차 약과 같은 면역 억제제 자체도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빠르게 인식하고 제거하는 비상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신증후군에서는 이 비장이 세균을 잘 못 알아보고 잘 제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합쳐져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세균이 그 세균 주변에 끈적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캡슐화된 세균인데 이 캡슐화 세균 중에 대표적인 게 폐렴구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예방접종 일정표고 우리나라 예방접종에는 기본 접종으로 이 폐렴구균이라는 접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코멘트에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이라 해서 우리 신증후군 아이들도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접종, 폐렴구균 백신의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이거랑 별개로 또 매년 독감 접종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신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은 혈전증인데요. 혈전증은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이게 피가 굳어져서 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혈전증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에서는 꽤나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생명의 위험이 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의 빈도로 드문 합병증입니다. 이렇게 드물기는 하지만 좀 들어보면 무시무시한데 이런 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이제 혈관 내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피가 농축되면서 저절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갈 때 이러한 혈액이 굳지 않게 예방해주는 응고인자들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파악되면은 간은 부상작용으로 단백질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응고인자도 같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혈전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부종이 심해서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애들이 많이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부종이 심할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 것 자체도 혈류가 정체돼서 이런 혈전증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심할 때는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 다니는 것도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증후군에서 잘 생기는 증상 중 하나가 고지질혈증입니다. 이 고지질혈증은 이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지질 성분들이 많아지는 상태인데 이 고지질혈증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면서 지질 단백질도 많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지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 대사를 그 역할을 하는 효소도 단백질로 같이 빠지기 때문에 고지질 혈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진료 중인 아이 중에 제일 최근에 신증후군으로 발생했던 아이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했던 혈액 검사 결과지인데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요 수치가 콜레스테롤이고 요 수치가 중성지방입니다. 이게 참고치가 성인 기준이고 소아 기준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성인 기준으로 봐도 콜레스테롤이 500 이상, 중성지방이 30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그럼 이렇게 고지질혈증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신증후군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고지질 혈증은 성인에서 나타나는 고지질 혈증과 근본 원인이 다르고 신증후군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호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서 2차 합병증이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은 신증후군이 2년 이상 수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아져 있을 때 또는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때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진료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몇 의학 용어들은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으면 저희와 소통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의학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관해와 재발이라는 요 두 용어가 어 신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을 때 항상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보통 관해가 왔네요. 아니면 재발을 했네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관해라는 거는 좋아졌다는 의미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단백뇨가 호전돼서 소변 스틱 검사에서 단백뇨가 완전 음성이나 미량이 나오는 경우가 한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거는 관해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설명드려요. 여기서 3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가 이게 하루 이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일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재발이라는 단어는 다시 단백뇨가 나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우리 스틱 검사에서 보통 단백뇨가 3 플러스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통 3만 기억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단백뇨가 그3 플러스 이상이 3일 이상 오게 되면 저희가 재발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용어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의 반응을 표현하는 용어로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과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이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예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은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한 10명 중에 9명은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완전히 관해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이고 10명 중에 1명이 스테로이드를 일정 기간 복용하여도 단백뇨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완전 관해가 오지 않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빈번 재발형 스테로이드 의존형이라 해가지고 빈번 재발형은 보통 초해 치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또는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4번 이상 자주 재발하는 경우를 빈번 재발형이라고 하고 이 중에 대부분은 아마 스테로이드 감량 중이나 중단하고 2주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를 스테로이드 의존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신장 조직 검사라는 용어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장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심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이 신장 조직 검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신장 조직 검사를 하면 크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결과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세 변화형, 국소 분절성 다구체 경화증 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미세 변화형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요 소아 신증후군 환자의 한 90% 정도가 바로 이 미세 변화형이고 이 미세 변화형은 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을 잘하고 대부분 완치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예후가 좋은 미세 변화형이고 이런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조직 검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미세 변화형일 거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조금은 침습적일 수 있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장 조직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미세 변화형이 아닌 나머지 이런 다른 형태가 의심될 때 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머지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 변화형이랑 치료 방향이 다르고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미세 변화형이 아닌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때 이런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세 변화형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보통은 많이 세 미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는 마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가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 경우에는 조직 검사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12세 이상의 좀 나이가 꽤나 들어서 첫 발병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 미세 변화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신증후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초기 치료가 반응이 좋다 하면은 대부분 미세 변화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스테로이드를 썼는데도 치료에 전혀 차도가 없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인 경우, 그리고 콩팥 기능이 감소된 경우, 그리고 유관적 혈류가 동반된 경우,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 등 이런 상황이 이제 앞에 미세 변화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한 페이지에 다 담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신증후군이랑 콩팥병에 의해서 심한 단백뇨와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전신 부종과 고지질 혈증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콩팥 사구체라는 필터막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단백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알부민 혈증이 있으면은 혈관 내에 물이 빠져나가서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생기고 혈압이 낮아지는 등 급성 저혈압성 위기, 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감소되어 있어 감염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폐렴균 추가 예방 접종 및 매년 독감 접종이 권고됩니다. 그리고 신증후군 환자에서 신장 조직 검사는 일반적인 미세 변화형과 다른 임상 증상을 보일 때 시행하게 되고, 신증후군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변화를 눈치채셨나요? 앞에 우리 아이는 좀 찡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는 많이 웃고 있습니다. 처음 신증후군을 진단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낯설고 잘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표정이 다 좋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제 강의와 그리고 뒤에 준비된 강의를 다 들으면서 모두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